비타민 얼마나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날까? 하루 중 언제 섭취해야 가장 이상적일까? 커피 마시고 얼마 후에 비타민을 먹어야 할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비타민도 아무 소용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뷰티와 건강을 예보해드릴 라이프엔진TV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는 나의 햇살, 너는 나의 비타민. 와! 비타민 섭취가 더 필요한 계절이 바로 가을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을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 축적되는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지 않고 기운이 넘칠 때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착각이었다면? 내 몸이 아픈 건 아니지만 건강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혜경의 건강 예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 잘 먹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제대로 잘 먹지 못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활성산소,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불균형적인 음식에 들어있는 해로운 물질로 인해서 건강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영양제 섭취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영양제 하면 제일 먼저 비타민을 떠올리시는데요.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비타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비타민만큼 중요한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바로 미네랄. 비타민은 대충 알겠는데 미네랄은 뭐지?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미네랄의 중요성을 그냥 넘겨버리셨던 분 큰일 납니다. 아무리 많은 비타민을 섭취해도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사실. 따라서 비타민보다 미네랄이 더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구의 90%는 미네랄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미네랄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 이유. 문제는 식품이 자라나는 토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화학 농법이 원인이 되어서 땅속의 미네랄을 70% 이상 소실시킨 탓에 농작물의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엔 사과 2개를 먹으면 충족됐던 일일 철분량이 현대에 와서는 무려 13개를 먹어야 채울 수가 있고요. 시금치 한 단이면 충분했던 영양소도 이제는 20단 가까이 먹어야만 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영양 가치가 낮아지니까 영양 부족 상태로 오히려 살만 찌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칫 비만이 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이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우리 몸 5대 영양소 다들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이 중 탄단지라고 불리는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영양소를 태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탄단지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해 우리 몸에 쌓이고 결국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중 미네랄은 우리 생명과도 아주 밀접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생명의 불꽃이라 불리는 효소, 다들 들어보셨죠? 체내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효소의 활성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 흡수, 배설, 해독 등의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비만, 대사 이상, 심혈관계 질병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일꾼인 효소를 움직이는 주인, 바로 미네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할 땐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미네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지를 꼭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방법, 이 영상 하나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영양제에 관한 미스테리 하나, 이 영양제 계속 먹어도 되나요? 바로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이죠.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지만 알약 모양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소견에 따르면 부작용은 있다, 없다. 없다. 건기식은 부작용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땅콩, 어패류, 과일 등 특정 알러지에 대한 반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양제 여서가 아니라 개인의 체질에 대한 알러지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일부 형태에서 보이는 두꺼운 캡슐이나 커다란 크기, 한꺼번에 삼켜야 하는 많은 양 등이 개인에 따라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때 이것을 부작용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 소화력이 약하다면 한 번에 많은 종류의 영양제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하나로 합쳐놓은 멀티비타민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죠? 영양제에 관한 미스테리 둘. 이 영양제 얼마 동안 먹어야 하나요? 사실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보통 영양제는 3개월 분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3개월 분을 구매하고 그 이후로 더 복용할지 말지를 고민했었는데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 저의 뒤통수를 정말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은 세포 재생에 필요한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기를 알면 영양제를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세포 재생 주기가 사주인 것처럼 점막, 눈썹, 모발, 뼈, 뇌 등 각각의 세포 재생 주기는 모두 다른데요. 여기서 중요한 곳은 적혈구의 수명. 적혈구는 우리 몸 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혈구로 혈액이 건강해야 인체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혈구의 세포 재생 주기, 곧 혈액이 바뀌는 주기인 4개월이 그 해답입니다. 즉, 적혈구의 재생 주기가 영양제 섭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최소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4개월이라는 것은 세포 재생 주기가 건강한 상태일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세포 주기가 점차 길어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나이에 따라 최소한의 복용 기간을 점차 늘려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영양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이 너무 많아서 더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알아두면 좋은 쓸모있는 영양제 잡학 지식. 알쓸 영잡 첫 번째. 영양제는 식전, 식후, 아침, 저녁? 나에게 잘 맞는 최적의 타이밍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분에 따라 공복 섭취가 조금 더 이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위장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그걸 참으면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죠. 단, 미네랄은 위액이 나오는 식후 섭취가 더 좋다고 합니다. 알쓸 영잡 두 번째. 영양제는 따로따로 먹는 게 좋다? 수많은 영양소를 모두 따로 챙겨 먹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론적으로 따로따로 챙겨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흡수율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쓸 영작 세 번째. 커피를 마신 후 영양제 먹어도 될까? 영양제는 되도록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꼭 커피와 함께 먹지 않더라도 영양제를 먹기 전 커피를 이미 마셨다거나 하는 경우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커피와 영양제 간의 시간차를 알면 참 좋겠죠? 바로 2시간.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와 소변으로 나가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텀을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밥은 굶더라도 영양제는 굶으면 안 된다. 가끔 깜빡해서 배가 불러서 술을 마셔서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자꾸 잊게 되면 내 몸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간이 늦춰질 뿐입니다. 사람마다 섭취하는 양은 다르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일 최소 4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시고 실천해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라이프엔진TV 안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생명의 활동인 효소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이것이 결핍되면 비타민도 제 기능을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 5대 영양소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탄수화물, 2번 미네랄, 3번 지방, 4번 단백질.